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고위직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패싱 논란까지 나오는데 그제서야 관련 TF를 만드는 등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정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고위직들도 대부분 발표 사실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총괄 TF는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5일에서야 부랴부랴 발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TF 직원들은 밤늦게 전화로 발령을 받기도 했는데 내부에서도 급조된 게 아니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 추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는 대부분이 답변 불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유를 묻자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이 요구한 17개 질의 가운데 6개는 영업기밀, 안보 등의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발표를 협의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 경기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하는 이화영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의 주범이 일했던 국밥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국밥집 사장은 조카의 잘못도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것도 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윤두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장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17년 생계를 꾸려온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왔어도 무허가 건물 영업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답답한 건 다른 부분입니다. 성폭행범 운영하는 국밥 맛집이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이후 사장 아들이 밀양 사건 주동자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온갖 협박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죽여버린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그 가족들 다 몰살시키고. 성폭행 주범은 사장의 조카입니다. 2년 전쯤 일을 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밀양 사건 당사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성폭행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 힘든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죗값을 치르고 살아라. 가게를 철거하며 붙인 조카인 가해자를 채용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카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 그랬듯 조용히 숨어서 이 논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는 정기적인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일본 정부가 왜 자신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일본 외무성이 낸 자료입니다. 한국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6일 독도 남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와이어를 내리는 등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며 주일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도 항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인 해양 2000호는 해류 흐름이나 수온, 방사능 수치 측정 등을 수행하는 선박입니다. 독도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를 조사 중인데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활동으로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수차례 문제 삼아왔습니다. 사전 동의를 운운하면서 슬쩍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한가운데 표기했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로 12해리까지는 우리 영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